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그리고 이탈리아어를 하는데 이탈리아어 사실 저도 지금 배우는 중이에요. 제가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됐거든요. 외국어에 거의 반쯤 미쳐서 지낸 지.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것저것 안 해본 것 없이 다 시도를 해보고 다양한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생긴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교부 서포터즈 18기 취재기자 한태희입니다. 오늘은 5개국어 능력자이자 현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신 손미나 작가님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도 작가님의 책을 읽고 스페인어 공부를 시작했고 세계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른데요. 먼저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손미나라고 하고요. 저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1세대 엔잡러라고들 부르시더라고요. 우선 KBS 아나운서 출신이고요. 지금도 방송 일을 계속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작가로서 책도 펴내고 있고 최근에는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강연을 많이 하면서 대중과 소통을 하고 전에는 허핑턴 포스트, 미국 언론사의 한국 편집인을 맡기도 했고 아일랜드 모통 씨와 함께 인생학교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속 꿈을 쫓고 있는 사람이고 소통하면서 대중에게 뭔가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려고 하는 커뮤니케이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교부와도 한 인연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스페인어를 구사하면서 방송 일을 하거나 이렇게 대중에게 알려진 분들이 많지 않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많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중남미라든지 스페인에서 주요 인사들이 오셨을 때 네. 이를테면 뭐 칠레 라고스 대통령이나 지금 현재 스페인의 펠리페 국왕이 한국에 방문했을 적에 제가 중간에서 뭐 행사 진행을 맡거나 그분들을 만나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공식적으로 외교부에서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하실 때 해외에다가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일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제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제가 언제든 달려가고 있어요. 사실 저희 채널이 대학생들이 많이 구독을 해주시는데요. 네, 대학생들 입장에서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선망의 직업이기도 하고 그렇죠. 꿈의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직업을 내려두고 퇴사 후 스페인 유학을 떠나셨던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진짜 두려움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뭐든지 막 저지르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스페인으로 딱 떠나게 된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이 있어서 가게 된 건 아니고요. 10년간 KBS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일단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주 7일 근무를 했고 TV 방송만 해도 최소 5,000개 이상 프로그램 진행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쉼없이 일을 하면서 제 자신을 발굴하고 열정을 막 쏟아붓다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세상이 변화하는데 방송 시스템이나 환경도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 나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적응해 나가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공부를 해서 나를 좀 더 채우고 일단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잠깐 쉬면서 또 재충전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고요. 네. 무엇보다 외국어 전공자로서 세상을 이렇게 뛰쳐나가서 한번 보고 나면 또다시 저의 비전이 달라지고 용기도 생기고 에너지를 충전해서 올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스페인 가서 유학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네. 그걸 방송국에서 잘 써먹는 거였는데 너무나 많은 스토리들이 생긴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글을 쓰게 됐는데 일종의 개인적인 기록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썼던 것이 많은 독자분들이 제 진심을 읽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좀 더 넓은 세상에 좀 뛰어들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카메라 밖으로 나가자. 그렇게 해서 방송국을 그만두고 여행 작가로 일을 하게 된 거죠.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원래 학부 시절부터 공부를 하셨던 건가요? 네. 대학에 들어갈 때 제 전공으로 택했어요. 스페인어를. 그래서 스페인어 공부를 그때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뭐 원어민 교수님이 있거나 유튜브 채널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마음껏 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외국어를 배워서 넓은 세상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저의 어떤 그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전공을 해서 3학년 되던 해에 현지에서 뭔가 그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이게 무르익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비행기 9번 갈아타고 마드리드를 갔어요. 또 열심히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학연수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죠. 그러면 지금 현재 스페인어를 포함해서 5개국어를 구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언어들을 구사하실 수 있는지? 한국어, 한국어, 네. 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그리고 이탈리아어를 하는데 이탈리아어 사실 저도 지금 배우는 중이에요.
그렇게 5개 언어를 구사하는데 사실 개수보다 중요한 건 제가 진짜 언어 공부를 할 때 너무 행복하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을 구사하시는데 자신만의 외국어 공부법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제가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됐거든요. 외국어에 거의 반쯤 미쳐서 지낸지.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것저것 안 해본 것 없이 다 시도를 해보고 다양한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생긴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 한 달을 저는 문법을 완전히 파고들어요. 우리가 너무 부담을 갖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문법이라는 거는 기초 뼈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서 좀 요령껏 해야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에 한 달은 문법을 열심히 깊게 판다. 요게 이제 저의 방법이고요. 근데 이 문법을 공부하는 첫 한 달 동안 진짜 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공부를 할 때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뤄두는 게 있어요. 듣기랑 말하기. 그걸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배경음악처럼 이제 배우려고 하는 언어를 틀어놓고 살아요. 눈 뜨는 순간부터 뭐 뉴스든 영화든 뭐 라디오 프로그램이든 음악이든 닥치는 대로 계속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가 새로운 언어의 음가들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이제 훈련을 하면서 무슨 소리 듣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따라하는 거죠. 일단 말하는 거네요. 되든 안 되든 되든 안 아기들이 옹알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한 어린아이가 몇 번을 할까요? 한 3,000번 하지 않을까요? 그쵸. 네.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훨씬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훈련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어른이 돼서도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학생들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그만한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니까 대신에 틈이 나는 대로 그 과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30일이 지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한 달간은 요리사로 치면은 재료를 모으는 시기예요. 집을 짓는 건축가면 또 마찬가지로 어떤 자재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어떤 인테리어 할까 생각해서 모든 재료를 모으는 시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휘도 많이 늘리고 그런데 이제 이 어휘 같은 거를 어떻게 늘리느냐 사실 단어 하나하나를 알아도 전체 문장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문장 전체를 외우고 예시를 외우고 그걸 자꾸 듣고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의 어휘라든가 듣기의 실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말하기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가지고 내 재료를 늘리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을 이제 마치고 나면 마지막에 한 달은 용기를 내서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문법 이제 튼튼하게 기초 닦았고 재료 샀으니까 여기저기 못을 박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바르면서 내 집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꾸 실수하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외국인 친구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일기도 써보고 자기 스스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가지고 계속 그 실력을 키워나가는 거. 그게 이제 마지막 방법인데요. 그 다음에는 정말 영화도 많이 보고 그리고 사람들만 모이는데도 용감하게 가서 미리 할 말을 준비해서 외워서 가는 한이 있어도 그리고 책도 좀 많이 본다든가 여행을 가서 한번 그 말을 써먹어 본다든가 이런 일들을 자꾸만 시도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연습을 해볼 기회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방법에 따르면 일단 많이 듣고 네. 영화도 많이 보고 네. 책도 많이 읽고 접할 수 있는 콘텐츠는 사실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그리고 외국에 못 가지만 네.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외국인들에게 핫한 나라예요. 그래서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생각보다 그들은 항상 한국 사람들과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네. 저 같으면은 정말 신나게 그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다 친구 만들 것 같아요. 네. 사실 외국어를 잘하려면 조금 적극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을 컨택한다든지 혹은 이렇게 소셜미디어 플랫폼 같은 데서도 한국을 사랑해서 여기 와서 정착을 시작해가지고 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많이 있어요. 언어별로. 네네. 그런데 가입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친구가 되는 방법도 있고요. 다음 질문인데요. 네.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영상인데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스페인 방송국과의 원어 인터뷰 하시는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댓글 중에는 손미나 작가님을 외교부로 보내야 한다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그래서 없지 않아 저희가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는 것도 있고요. Lo siento mucho por lo que está pasando en España. España es un país muy especial para mí también. Yo creo que la clave de haber podido contener el virus mejor que en otros sitios en Corea. 그 인터뷰는 혹시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계기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뭐 스페인어를 활용해서 저널리즘 석사를 했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시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큰 두려움은 없어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이 되면서 저도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아니 이렇게 온 세상이 막 들썩들썩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대중적으로 이제 인지도를 갖고 있는 직업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또 저널리스트라고 가서 그 공부까지 해오고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없구나.
굉장히 답답하고 좀 무력하게 느껴지고 나도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럴 때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막 뭔가 찾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 때마침 스페인 방송사에서 그때 좀 이슈였어요. 왜냐면 우리 대구에서 막 이렇게 확진자 나오다가 이게 이제 좀 잘 방역이 되고 그리고 나서 스페인하고 이태리 쪽으로 이렇게 옮겨갔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는데 네네. 우리하고 스페인하고 인구가 거의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수의 사람들이 그들은 더 큰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데 왜 자기들은 그걸 잡지 못하고 자꾸 사망자가 나오고 대한민국은 잘하고 있냐 이래가지고 막 엘바이스 같은 그런 신문이라든지 막 사방에 이제 대서특필이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기자 친구하고 우리도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일을 하자 정보라도 잘 전달해주자 이래가지고 스카이프를 통해서 둘이 짤막한 인터뷰 영상을 만들어서 한국에 방역하고 있는 모습과 스페인이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걸 보고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방송사에서 저에게 연락을 하시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큰 준비를 하거나 뭔가 계획됐다기보다는 네. 그렇게 연락이 와서 어찌 보면 제가 10년 동안 방송국에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쌓았던 경험들 그리고 외국어 사랑을 한 20여 년, 30년 가까이 이어오면서 열심히 공부해놨던 스페인어와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렇게 합해져서 네. 좀 보람이 있기도 했고요. 다시 한번 이 외국어의 힘을 느꼈죠. 이게 팬데믹 상황이어서 모든 것이 다 발목이 묶인 상태에서도 언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전 세상과 함께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언컨택트 시대가 아니라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풀리 커넥티드 시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생각을 하고 크게 느낀 바가 있어서 다른 분들에게도 외국어 공부를 인커리지 하기 위해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또 유튜버가 됐어요. 또 하나가 직업이 또 생겼어요. 하나의 직업이 생기셨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원래부터 외국어 홍보대사인데 채널이 이제 자꾸 커지다 보니까 이거를 좀 책으로도 만들어 달라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에 그 손미나의 나의 첫 외국어 수업이라는 책을 내게 됐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 유튜브 채널에도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외국어를 통해서 얻게 된 많은 경험들, 거기서 깨닫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는 입으로 나오는 소리만 언어가 아니라 문화를 다 피부로 흡수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접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손미나의 사용설명서라는 저의 채널에도 종종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미나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계속될 외교부 서포터즈의 활동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손미나 작가님의 개인 유튜브 채널과 신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스페인어로 인사할까요? 좋습니다. Muchas gracias. Hasta pronto.